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치오니의 호남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쓰레기통 모형이나 합리 모형 혹은 점즘 모형, 만종 모형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호남 모형은 앞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두 가지 측면을 혼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모형만의 뭔가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뚜렷한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앞에 두 가지 요소를 혼합시켰다.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이라면 합리 모형만의 특징, 점증 모형이라면 점증 모형만의 특징, 쓰레기통 모형이라면 쓰레기통 모형만의 특징, 각각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 모형과 그리고 점증 모형을 결합시킨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 모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걸 혼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의의가 있고 그게 가치로 해서 물어보고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쓰레기통 모형과 합리 모형을 봐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합이라는 용어에서 암시하듯이 이 혼합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것으로 에치오니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인간의 완벽함에 의존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합리 모형의 단점과 커다란 기존의 틀과 정책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보수적이라는 점증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정의에 대해서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의 이런 비현실성, 그리고 점증 모형의 어떤 보수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형의 장점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구나. 그러니까 이 혼합 모형을 이해하시려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선행돼 있으시다면 굳이 혼합 모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기억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세부적으로 다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합리 모형에서 결정을 하고, 합리 모형은 방향도 결정하고 대안도 탐색하고 그 대안도 점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리성에 바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결정하고 기본 방향이 설정된 후에 세부적인 문제는 점증 모형을 따름으로써 두 입장을 절충한 거다. 모든 모형을 또 다 검색하고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 합리 모형에 따라서 일단 기본 방향은 최대한 합리 모형에 근거해서 쫙 찾아놓고 펼쳐놓고 대안들을 이렇게 합리 모형에 근거해서 다 펼쳐놓고 이 중에서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이 안에서 좁혀서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 모형은 이것도 보고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많은 대안을 쫙 펼친 거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그 모형에 대해서 점증적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넓은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합리적 모형에 근거해서 개괄적으로 탐색을 하고, 여기 보시면 합리 모형에 근거 개괄적 탐색하고 넓은 영역은 그 중에서 세부적인 관심사를 가져야 될 좁은 영역은 점증 모형에 입각해서 면밀하게 비교 탐색하는 게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혼합 모형도 기본적인 어떤 특징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혼합시킨 거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정책 결정은 기본 결정과 세부 결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에치오니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결정은 이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 해결해야 될 문제점, 대안들은 최대한 합리적 모형을 써서 다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점증 모형은 다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 정책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문제들만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 근데 합리 모형은 그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많이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점증 모형은 이미 이 대안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안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몇 개만 찾아보는 거죠. 그게 점증 모형이에요. 그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안 탐색 시작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요소를 써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합리 모형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모든 대안들을 다 탐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찾아보긴 하되 좁혀서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점증 모형으로 우리가 탐색해 나가자. 이렇게 보는 게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기본 결정은 세부적 결정의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기본 결정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합리적 모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테두리를 결정할 때는 합리적 모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이게 점증 모형이랑 다른 겁니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합리 모형에 따라서 일단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적 반대, 규범적 반대, 정치적 반대를 통해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리적 반대는 뭐냐면 접근 불가능한 수단을 요구하는 대안을 반대에서 제거한다. 규범적 반대는 정책 결정자의 기본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대안을 제거한다. 정치적 반대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익에 위배되는 대안을 제거한다. 그래서 정치적 반대는 한마디로 이 대안과 연관되는 상호 이익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받아주는 거고, 규범적 반대는 정책 결정자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공리적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껴 나가는 거죠. 그 제끼고 하나의 대안이 선택된 그 남은 대안을 점증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한정적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진행하는 점증 모형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일단 탐색하는 것은 합리적 모형을 취하지만 그 합리적 대안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의 어떤 내가 세부적으로 뭔가를 분석해 나가는 것은 점증 모형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형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은 이제 정의 정도만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는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 자체가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점증 모형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증 모형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치오니 혼합 모형은 뭐 많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의 정도를 서술하실 수 있대. 합리 모형은 비현실성, 점증 모형은 보수성, 이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혼합 모형이 나왔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